네,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닥터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의사 김소연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연입니다. 오랜만에 아름다운 원장님과 함께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만큼 오늘의 주제 궁금합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지만 피부도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네. 예민해진 피부로 인해 지루성 피부염도 역시 많이 나타나는 때인데요. 특히 안면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얼굴에 나타나는 만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탈모까지 유발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지루성 피부염. 저도 사실 환자 중 한 명으로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 지루성 피부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루성 피부염이란 장기간 지속되는 습진의 일종으로 주로 피지샘이 많이 분비하는 얼굴, 귀, 가슴, 서열부 등에 발병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습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습진에는 또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가려움증, 홍반, 부종, 진물 등의 증상을 보이는 피부 질환을 습진이라고 하는데요. 지루성 피부염 이외에도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알러지성 피부염, 건조 습진, 화배상 습진 등이 습진에 해당합니다. 습진의 종류도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럼 다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 지루성 피부염은 대체 왜 생기는 거죠?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피지의 과다 분비, 진균 감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복합적인 요인이 이렇게 작용을 해준다면 치료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 살펴보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안면부와 두피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러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네네. 무엇보다 아침 기상 시에 얼굴이 번들번들 기름기가 도는데도 세안 후에는 얼굴이 당기고 가려우며 눈썹, 미간, 코 주변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다면 안면 지루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은 피부가 붉어진 홍반 위에 건조하거나 혹은 기름기가 돌아 번들번들한 노란 비늘 같은 각질이 일어나게 되고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우면서도 노란 비늘 같은 각질이 일어나면 안면부 지루성 피부염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두피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 증상은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두피가 간지럽고 비듬이 생기면서 기름진 느낌이 드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지가 두피의 모공을 막아 두피 곳곳에 염증과 트러블을 생기게 하는데요. 결국 두피에 붉은색 반점이나 뾰루지, 진물, 두꺼운 각질이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참 다른 증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안면부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그 붉은 홍반 위에 가렵거나 아니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왠지 얼굴이 붉어지니까 안면 홍조랑 좀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은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네,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안면부에 나타나는 지루성 피부염과 안면 홍조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면 홍조는 단순히 혈관 확장으로 피부가 붉어 보이는 것뿐 염증은 없으므로 면포, 구진, 소양감 등 지루성 피부염에 나타나는 피부 증상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루성 피부염 환자가 안면 홍조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안면 홍조만 있는 환자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며 만일 홍조가 가라앉으면 구진, 면포, 홍반과 같은 다른 피부의 증상이 없이 정상 피부처럼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네. 하지만 홍조 증상이 가라앉았는데도 피부 증상이 남아있다면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루성 피부염은 여드름과도 좀 혼동될 것 같은데 지루성 피부염이랑 여드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루성 피부염이 피지선에 많이 분포하는 부위에 잘 나타나는 만큼 여드름과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기존에 나는 여드름으로 인해서 레이저 치료나
필링 시술을 받아오다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오신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네네. 그래서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의 차이점을 잘 알고 정확히 진단 후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여드름은 발생하면 염증이 터지기 전까지 그 모양이 유지되고 여드름 부위에만 홍조가 보이며 가려움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렵지 않으면 여드름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괜히 착각해서 좀 다른 치료를 받았다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차이점을 좀 반드시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발생 부위별로 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이나 뭐 두피 등 발생 부위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얼굴은 광대뼈 주위나 코, 뺨에 구진성 발진이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붉은색의 홍반이 발생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렵고 각질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네네. 또 광대뼈와 코 사이 주름에 많이 생기는데요. 붉은 홍반이 발생하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들을 느낄 수 있고 각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좁쌀이나 콩알만한 홍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얼굴 부위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눈 주위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눈 주위에는 눈썹이 쉽게 잘 생기는데요. 네네. 피부는 붉은색을 띠고 가려움과 황색의 각질이 발생합니다. 눈꺼풀의 가장자리에 붉은 과립상을 띠면서 각질이 나타나며 안검, 염이 잘 생길 수 있으며 결막도 가끔 충혈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막이 가끔 충혈이 되면 혹시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결막염 같은 안 질환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눈 주위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결막염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네. 안면부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건강 상태에서는 안구 건조도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막염 등 여러 가지 안질환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단순히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눈 주변 말고 또 어떤 부위에 증상이 나타날까요? 코 주변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네. 코의 경우에는 콧볼 아래가 붉게 충혈되고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뺨도 넓은 부위에 걸쳐서 붉게 충혈되고 가렵고 각질이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홍반이 여드름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요. 귀의 경우에는 귓바퀴에 많은 각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귀 흉면에 접히는 부위에도 각질이 많이 생기면서 진물이나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귀와 귀 주변에 진물과 부종이 생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각질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각질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두피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두피는 증상이 심할 경우에 각질이나 비듬, 발진, 진물, 두꺼운 비듬이 동반돼서 이마, 귀, 목까지 퍼질 수가 있는데요. 네네. 또 심한 경우에는 두피 전체가 악취와 함께 지저분한 가피로 덮일 수 있고요. 특히 뒷머리와 비윗머리 등의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탈모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방치하면 모낭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잘 끊어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네. 심해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모발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탈모가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앞서 그 가슴 부위에 많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가슴 부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슴은 가슴 부위 흉골 전면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네. 이 부위에 피지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과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홍반이 나타나면서 가려움증을 동반하여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많이 긁어서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속설이나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피부염은 완치할 수 없는 병이다. 뭐 만성적인 질환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그럴지 완치가 정말 어려울지 궁금해요. 네. 지루성 피부염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이후에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치료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지루성 피부염은 일정 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한다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병이 아니라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이 반복되는 경과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네네. 또 피부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서 환경이나 음식, 스트레스 등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증상 발생의 억제와 재발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극을 최소화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며 심리적인 안정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외부 피부 증상 완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면역력을 교란을 일으키는 부분을 바로잡아 준다면 오히려 쉽게 호전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면역력 교란의 정상화를 통해 자생력을 회복시키고 피부 증상까지 치료한다면 지루성 피부염 증상의 재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나아진 듯 싶다가도 다시 또 재발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치료를 포기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두면 분명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루성 피부염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네.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상이 반복되면 피부의 결이 상하고 색소가 침착되고 홍조 또는 손톱 자국 등이 생기면서 2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심해지면 비늘 같은 각질이 발생하고 진물 또한 발생해서 2차 감염으로 모낭염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피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치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두피 가려움증이나 통증, 탈모가 동반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두피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모공이나 모근이 손상되어 영구 탈모가 될 수 있으므로 각질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손으로 만지거나 뜯지 말아야 합니다.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가려우니까 저절로 손이 가더라고요. 근데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꼭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루성 피부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죠? 네. 한의학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이 단순한 피부가 아닌 몸 내부, 안쪽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치료의 장점은 지루성 피부염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데 있는데요. 지루성 피부염을 한의학적으로는 상열로 인한 증상으로 보고 상열을 일으키는 것은 순환장애로 인한 상열 하한, 즉 인체의 하부에 해당하는 자궁이나 장은 찬데 반해서 얼굴이나 가슴으로 열이 오르는 상태가 되거나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기울결이 발생하여 기혈순환이 장애가 생겨서 상열 상태가 나타나는데 또는 신장이 약해서 기운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 위쪽으로만 귀가 몰려서 상열되면서 염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조절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상열 하한의 상태, 감기 울결의 상태 또는 신어의 상태를 조절하여 전신의 밸런스를 맞추고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네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심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운이 뭉친 것들을 함께 조절하는 것도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상열감이 심하고 그 열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를 열대사장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걸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될까요? 치료 내용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환자마다 다른 체질이나 피부 타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제를 이용해서 열대사장애를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한약은 지루성 피부염 원인 열대사장애를 없애고 면역력을 높여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또 약침 치료도 병행되는데 한약재를 추출해서 경혈 자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한약의 효과를 경락을 통해 작용시키는 것입니다. 약침으로 피부 재생과 항염증 작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이렇게 김수현 원장님과 함께 많은 현대인들이 괴로워하는 이 질환인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얼굴을 자꾸 만지는 습관, 자극적인 세안 습관, 잦은 음주,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잘못된 식습관은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일단 집에서는 지루성 피부염 관리법으로 강한 세정제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두피가 가렵고 예민한 경우에는 염색이나 파마 등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조절하고 고온 상태나 히터를 직접 쬐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살이 접히는 부분에는 면 소재의 옷을 입어 가려움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가 지루성 피부염의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가렵고 또 외모적으로 악영향을 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두면 절대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하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이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